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글 읽는 찬양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131번째 시간으로 긴 소강절이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긴 소강절 백석 매화를 보고 지금으로부터 900여 년 전 1011년에서 1077년 송나라 시대의 유학, 도학, 역학 등에 능한 소홍이라는 사람의 시호가 강절로 소강절 선생이란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내려오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소강절 선생은 역학에 능통하여 천문지리에 밝아 영리를 바탕으로 한 몇 권의 책을 펴기도 했는데 그 중에서도 황극경세서와 매화역수 등은 오늘날까지도 유명하다. 소강절 선생이 하루는 천진다리 위를 걷고 있을 때 두견새가 우는 소리를 듣고 세계의 운명을 예언한 적이 있는데 우세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의 예언은 모두가 적중했다고 한다. 그는 사물을 대함에 있어서 주로 주역 8개를 응용 관찰 예언한 것이 많았다. 어느 겨울에 날씨가 혹독하게 추운 용의해 12월 17일 오후 5시경 용변을 보기 위해 마루턱을 내려오는 순간 소강절 선생은 앞뜰에 있는 매화나무에 앉은 겨울새 2마리를 보았다. 다복다복 눈이 쌓여 눈가지를 이룬 매화나무에 새 2마리가 앉아있으니 화조도에서나 보았던 아름답기 그지없는 그 전경이었다. 이는 정녕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한참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새들이 싸움을 했다. 한 마리가 입으로 다른 새의 날개를 쪼아대며 소리를 질러댔고 다른 한 마리도 지지 않으려고 있는 힘을 다하여 대항하자 나무가지에 소복하게 쌓여있던 하얀 눈이 땅바닥 밑으로 우수수 떨어져 기진맥진한 죽음 직전의 숨을 희미하게 몰아쉬기 시작했다. 그런 이상한 생각이 들어 궤를 풀어보기로 했다. 본래 움직이지 아니하거나 예지할 필요성이 없는 사물이나 그런 일거리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지금은 2마리 새가 심한 싸움을 하다가 눈앞에서 죽어가니 이는 반드시 무슨 연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그는 곧 주역 8개를 응용하여 연월 일시 작계법, 연월 일시 등을 이용하여 궤를 짜는 것을 통하여 궤를 만들어 본 결과 태화혁 64궤 중 하나이란 봉계와 택사남이란 번계 그리고 천풍구라는 호계가 나왔다. 원래 주역 8개로 정단할 때는 좀 더 세밀한 것을 알기 위해 시작과 사물의 전체 흐름을 뜻하는 봉계와 사안의 경과를 뜻하는 호계 그리고 결과를 뜻하는 번계를 응용하여 풀게 되는데 소강절 선생도 그 방법을 택한 것이다. 소강절 선생이 작계를 마친 후 새가 싸우다 떨어진 연유와 개가 지니고 있는 뜻에 대해 내일 저녁에 한 여자가 아름다운 꽃을 몰래 꺾다가 정원을 관리하는 하인에게 발각되어 정신없이 도망가다 땅바닥에 여지없이 넘어져 마침내 다리를 다칠 것이라 판단하였다. 다음 날 날이 밝아 저녁이 되자 선생이 판단했던 대로 여자가 꽃을 꺾다 정원을 관리하는 하인에게 들켜 도망치다 넘어져 다리를 다치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었다. 이를 신기하게 여긴 제자 한 명이 선생에게 그 까닭을 묻자 선생께서는 우선 택은 젊은 여자, 화는 불화, 전풍구에서의 천은 새붙이, 풍은 다리와 나뭇가지며 택사남에서의 산은 흙이라는 각계를 지니고 있는 상징물이니 젊은 여인을 말하는 택금이 나무가지인 풍목, 천풍구에서 나온 개을 금극목함으로 이를 종합해보면 젊은 여자가 나뭇가지 즉 꽃을 꺾게 된 연유이고 땅에 넘어져 다리를 다쳤다 하면 풍목이 다리가 되는 것으로 택금으로부터 금극목이므로 다리를 다치게 된 원인이 되느니라. 그러나 제자는 이해가 잘 안되는지 고개를 갸우뚱하며 선생님 말씀대로 각 괴가 지니고 있는 대상물의 상징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 한마디로 내일 저녁에 젊은 여자가 꽃을 꺾다가 넘어져 다리를 다칠 것이라고 단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자 그는 웃음을 띄우면서 봄, 여름 없이 가을에 옥백가를 거둘 수 없듯이 갈고 닦지 않고 어찌 명판단이 있겠느냐. 점괘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기초공부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도 신기한 것만 먼저 논하게 되니 이는 참으로 잘못된 처사였느니라. 그리하다 보면 갈수록 더 어려운 것만 갖고 예리한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되나 반대로 조석으로 갈고 닦으면 정성을 다하게 되면 심역 형기의 경지에 이르러 나와 같은 판단도 가능하게 될 것이니라. 소광전 선생의 이 같은 설명에 제자는 심역 형기에 관해서 물었다. 심역 형기란 학문적이고 체계적인 논리에 의해서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마음이 순하지 못하고 불결하면 자신이 원하는 경지에 이르지 못하고 도깨비에 홀리는 사람처럼 방향마저 잃어 깊은 산골짜기에서 헤매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나 마음이 순하고 청결하며 학문에 게으르지 않으면 스스로 깨달은 바가 많아져 자연 심역 형기하게 되느니라. 이 심역 형기는 사방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아 큰 바다를 이루는 것과 같은 것으로 택화 혁괴를 보고 여자가 꽃을 긋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도 학문적으로 그 내용을 풀어보면 한치의 어긋남이 없을 것이니라. 그리고 짧은 시간에 보다 정확한 판단을 단호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심역 형기에 의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느니라. 모란꽃을 보고 매화를 보고 정단을 하고 난 뒤 몇 개월 지나 뱀해를 맞아 따뜻한 춘삼월이 되자 소광절 선생은 제자 몇 명과 같이 친구집을 찾아갔다. 친구의 집은 우람한 고래등과 같은 곁집으로 넓은 뜰 앞에 싱그러운 모란꽃이 만발하여 온 집안의 꽃향기가 가득히 풍겨나왔다. 벌나비들이 날아 운치를 더욱 돋워줌이 그의 기분을 매우 상쾌하게 했다. 선생을 모시고 동행한 제자 한 명이 선생님 모란꽃이 이렇게 만발한 것도 그만한 연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그러자 그는 아무렴 이 꽃에도 숨겨진 연유가 있을 것이로되 연월 일시 작계법으로 꾀를 보면 사년이므로 사자의 본래 숫자 6과 3의 3 그리고 오늘이 16일이므로 2년 2월 1일의 숫자를 합해보면 25가 되는데 이것을 8로 나누면 38, 24로 1이 남아 1000이니 기본 숫자 4를 25와 합하면 29가 되므로 29를 8로 다시 나누어 38, 24는 5가 남아 남아풍이 되므로 결국 천풍구계가 되느니라. 기타 번개는 화풍정이고 호계는 64개 중에서 가장 강하다는 권위천괴가 되느니라. 선생의 이 같은 작계법을 본 제자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입만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었고 선생은 제자에게 물을 한 그릇 떠오라 하시더니 꿀꺽꿀꺽 마시고 입술과 하얀 수염에 묻은 물방울을 닦고 낮은 목소리로 괴이한 이리로다. 이 아름다운 꽃이 내일 오시 11시에서 1시에 말발굽에 짓밟혀 파손될 것이리니. 이 말을 들은 그의 친구나 제자들은 꽃이 약간 파손될 수는 있어도 말발굽에 설마 파손될 것이라는 스승의 말은 믿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이튿날 오시가 되자 어느 고관이 타고 가던 말들이 싸움을 하여 그 아름다운 모란꽃을 짓밟아버리는 불상사가 생겼다. 감탄한 제자들과 친구들이 꽃이 짓밟힐 수 있던 괴 풀이를 그에게 다시 정했다. 그러자 소광절 선생은 제자들에게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모든 괴에는 체와 용이라는 것이 있어 이는 주인과 손님의 관계이므로 이를 잘 판단해야 하느니 천풍구에서 천은 말이고 풍은 나뭇가지 즉 꽃이므로 말을 상징한 천금이 꽃을 상징한 풍목을 금극목하여 말발굽에 부착한 쇠로 더욱 짓밟혀 파손된 것이니 여기에 오시란 시간까지 알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천은 말을 상징하는데 이 말에 해당하는 시간이 바로 오시였기 때문이니라. 물론 이 밖에도 번쾌 호계가 있어 각기 작용하는 면이 있지만 대충 이러하느니라. 그의 이러한 괴풀이를 듣고 있던 제자들은 할 말이 없다는 듯이 고개만 연신 끄덕거렸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